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대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가 줄어 일부 병동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또 정부 대책에 따라 농촌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종합병원으로 차출돼 농촌지역 공공보건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원광대병원 전공의 90여 명이 아직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12일 기준 5층 응급 및 간호간병, 7층 서쪽병동, 9층 병동 일부 등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진료가 줄고 병동 가동이 중단되는 등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원광대병원으로의 환자 이송 건수는 지난 2월 1일에서 19일까지 553건이었지만 지난 2월 20일에서 이번 달 10일까지 371건으로 182건이 감소했습니다. 구급대를 이송하는 환자 수는 평시 대비해서 줄었어요. 저희가 이제 2차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비응급 환자를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응급 환자가 아니면은 권역센터로는 저희가 이송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농촌 지역에서도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익산 망성보건지소, 상주하던 공보의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나며 공보의가 대신 자리를 메꾸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주에 하루만 진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보건지소 진료가 어려워지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또 평상시 병원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련 약을 처방받던 환자들도 원하는 때에 진료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실 때 급할 때 가면 그게 불편하죠. 혈압약을 타서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편이 어디 하면 큰 사람은 급하고 갔단 게. 전공의 파업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의료 대란.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 등으로 긴급 수혈이 이뤄지고 있지만 오히려 농촌 지역 공공의료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전북자치도가 군산항의 해상풍력 배후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비 4억 원이 투입돼 군산항 6, 7부두를 대상으로 집안 진해력 조사 등이 시행됩니다. 해상풍력 기자재는 1,000톤에서 2,500톤까지의 초대형 구조물로 전용 배후 항만이 없으면 해상 운송을 할 수 없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마련해 내년에 예정된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고창, 부안해역 14조 원을 들여 2.46기가와트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 레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 실행 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어제 군산과 김제, 부안 등 레저 단체장과 학계로 구성된 특례 실행 준비단 첫 자문회의를 열고 차별화된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예산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 등에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고군산군도 일대를 중심으로 광역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 조성과 올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노외주차장이 한 곳도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의 전체 용지 1,849만 5천 제곱미터 가운데 0.6%인 11만 9천 제곱미터의 노외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새만금 산단 9개 공구 가운데 단지가 조성된 5개 공구의 노외 주차장은 14곳이 조성돼야 합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노외 주차장 조성에 대해 계획만 세웠을 뿐 단 한 곳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새만금 수질 개선 종합평가에 TF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섭니다. 도는 정부가 새만금 수질 개선 단기 대책 종합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수질 관련 전문가, 시군 등과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추가 대책을 오는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하고 전문가들은 대책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새만금 3단계 수질 개선 종합대책에 1조 6,875억 원을 들여
44개 대책, 14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조정된 지역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 재등록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신의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하는 곳은 익산갑과 익산을, 군산 김제 부안갑, 전주병, 완주 진안 무주 등 모두 5개의 선거구입니다. 이들 선거구는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 선거구에 편입됐거나 경계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오는 18일까지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 날 등록 무효 처리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에 이어 익산에도 지역발전 전략 수립과 정책 발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연구소가 가동됩니다. 인구 30만 명 이하 지자체다 보니 지역 대학과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이를 위해 오늘 익산시와 원광대가 정책연구소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실행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와 원광대가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익산 정책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 정책연구소는 원광대 지역혁신연구원 산하에 두게 되며 익산시는 연간 1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익산 정책연구소는 익산시의 국책 국가예산 사업 발굴과 지역 현안 연구과제 수행, 정책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익산시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시민 개방형 정책대학을 운영하고 현안 정책 포럼 등도 진행하게 됩니다. 원광대학교하고 익산시하고 공동 의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 의뢰를 좀 할 겁니다.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원광대학교 저희하고 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갔으면 좋겠다. 정책연구소는 관련 규정상 광역지자체는 별도 기구로 둘 수 있고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 이하는 다른 기관과 협력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는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과 달리 원광대가 참여한 연구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원광대는 올해 교육부가 진행하는 두 번째 글로컬 대학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어서 정책연구소 설립이 대학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평가 항목에는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현안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정예화하고 또 과학화하기 위해서 연구소 설립을 해서 서로 지역이나 지역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성장 전략을 만들거나 실행 가능한 발전 로드맵 수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자체마다 설립에 나서고 있는 정책연구소. 익산시가 보유한 자원과 기반에 원광대의 전문 인력이 더해져 국비 확보에 성과를 내는 등 경쟁력을 갖춘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과 익산의 3개 고등학교가 올해 전북형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군산 제1고와 1.2고 하멸여자고등학교를 과학중점학교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학년은 비교과 체험활동을, 2, 3학년은 과학중점과정을 운영합니다. 또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과 창의융합 첨단 과학기술 활용 탐구활동이 가능하도록 미래형 과학실 구축비도 지원합니다.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4년 만에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치러지는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도내 103개 고등학교에서 15,000여 명의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고1 학생들은 지난 2021년부터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으로 학력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군산 수송동 새들공원이 미세먼지 저감숲 등을 갖춘 새들 허브숲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56억을 들여 예술의 전당 옆 새들공원 13만 9,157제곱미터 가운데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5만 9,837제곱미터의 새들 허브숲을 조성합니다.
허브숲은 미세먼지 저감숲과 어린이숲 놀이터, 잔디광장,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68억을 투입해 사유토지 보상을 마쳤습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장이 시의회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을 통해 푸드통합지원센터장을 제외했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정관에는 기관장이 익산시장으로 되어 있어 익산시장이 임명하는 센터장은 인사청문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공모를 통해 김환수 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이 두 번째 센터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군산시에 접수된 포트홀 신고는 3천여 건이나 됐습니다. 군산시는 아스팔트를 덧바르는 작업에 분주하지만 얼기와 녹기가 반복하며 생기는 포트홀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때문에 도로 포장재를 바꿔보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도로 한가운데는 차바퀴가 걸릴 정도로 구멍이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도로 위에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을 지날 때마다 차체가 흔들려 사고 위험은 물론 시야가 좁아지는 밤에는 운전자들에게 매우 큰 위협입니다. 포트홀이 작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은 한 20cm 이상 발생한 포트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놀라는 경우도 있고 차체도 문제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군산시에 신고된 포트홀은 지난해 2,728건.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포트홀에 걸려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신고 305건 가운데 52%인 159건은 보상을 마쳤습니다. 포트홀은 도로에 스며든 물기가 일교차에 의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도로가 부서져 발생합니다. 군산시는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산업단지 구간은 아스팔트를 덧바르는 등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로는 구멍이 생기면 메꾸는 방식에 그치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의 민원 신고가 있기 전에 미리 포트홀을 발견하여 복구하는 선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도로 시공 단계부터 재생 아스팔트 품질 및 시공 이음부 다짐, 불량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 운전자를 위협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원광대의 1,000원의 아침밥 제공이 확대됩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100명분이 지원됐던 1,000원의 아침밥은 올해부터 120명분이 제공됩니다. 또 급식 단가도 지난해 4,5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500원으로 올라 보다 나은 메뉴 구성이 이뤄집니다. 도내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북자치도 고용 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9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도내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3만 7천 명 증가한 이후 올해 1월 2만 1,000명, 지난달은 7천 명에 그치는 등 증가폭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과 농림어업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도내 고용률은 62.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익산시가 난임 부부를 다양한 방안으로 주기별 지원합니다. 시는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 하반기부터 가입력 검진비를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체외 수정, 인공 수정 등 난임 시술비를 총 27차례,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시행 부부에게는 1회당 100만 원씩 2차례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방 난임 치료비 230만 원과 산모 560명의 산후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익산 다이로운 밥차가 오늘 배산체육공원에서 공연과 함께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익산시는 다이로운 밥차가 저소득 주민 300명과 도시락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모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재능 기부로 라인 댄스, 색소폰 연주, 풍물놀이 등 문화 공연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다이로운 밥차는 매월 첫째 주에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 밥차를 운영하고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 중동의 설해포구에 정박해 있던 6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설해포구 선착장에 있던 6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어선 일부분이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주군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월급을 지원합니다. 군은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216농가에 매달 평균 1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6년간 월 평균 지급액보다 20만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한 농가에 지급하는 월급은 2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미인을 뽑아온 춘향 선발대회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합니다.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는 올해 전국 춘향 선발대회 참가자의 국적 제한을 풀고 대회 명칭도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참가자를 위해 기존의 춘향 진선미 정숙현 외에 글로벌 뮤즈상이 신설되며 참가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한편 제94회 남원 춘향제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남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사 감독관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공사 현장에서 감독관의 머리를 작업용 둔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타일을 까는데 감독관이 계속 밟고 다녀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KCN 금강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오늘 금강방송 컨퍼런스룸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후보들 공약을 점검하는 등 언론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선거 투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 유도가 필요하고 바뀐 선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 소멸 위기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새만금의 1호 도시가 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홍보 웹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난 12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홍보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분양계획 등 상세 정보를 알릴 예정입니다. 웹페이지 구축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에 앞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지난해 6.6제곱미터 면적의 매립공사가 완료됐으며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기반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분야는 지역 소멸 대응,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일자리 확충 등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이메일 참여를 받습니다. 시는 심사를 통해 9개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오는 7월 시민정책장터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선정된 제안은 3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며 최우수 제안은 검토를 통해 내년도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 차량 338대입니다. 시는 운전자들의 제도 참여 전과 후 주행 거리를 비교해 실적에 따라 최대 현금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2일간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남중동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축제로 남중라이프 시즌2와 남중 슈퍼마켓 플리마켓을 진행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 익산시 국민생활관 야외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남중라이프 시즌2에서는 플레이존 7가지 도장 깨기를 진행해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나훈 일동이 그린골든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마음정비소를 운영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마음정비소는 나훈 일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일환인데요. 그린골든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관내 경로당 13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성산면 성흥사가 취약계층 100가구에 백미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성흥사 회주 송월스님과 임원 및 신도들을 기탁한 쌀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식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됐는데요. 성흥사는 이번 쌀 기탁을 포함해 매년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기부를 해왔으며 지역 복지를 위해 나눔의 사랑과 자비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15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